과연 손흥민은 북중미 챔피언스컵 결승전에 오를 수 있을까요? 진출에 성공을 했다는 전제로 LAFC가 상대할 결승전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또 멕시코 팀인데요. 손흥민의 경기 하루 전 오늘 한국 시간 오전에 멕시코 팀 티그레스 대 미국 팀 내슈빌 FC의 2차전 경기가 티그레스 홈 경기장에서 열렸고 이미 1차전에서 티그레스가 원정을 떠나서도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는데 이번 2차전 홈 경기에서도 승리하게 되면서 결승전에 먼저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손흥민이 결승에 진출하는 것만 남았죠. 멕시코 명문 톨루카의 홈구장 해발 2600m 초고지대에 자리한 에스타디오 네미시오 디에스, 이제 오는 목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이곳에서 북중미 챔피언스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새로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LAFC는 2020년과 2023년에 이미 챔피언스컵 결승전에 올랐던 적이 있는데 올해가 2026년이니까 딱 지금 3주기거든요. 딱 맞아 떨어지죠. 네. LAFC는 톨루카와의 지난 4강 1차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합산 스코어 우위를 가진 채 이번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분명 1차전 승리를 거둔 건 LAFC 쪽인데 승리를 하고도 좀 불안한 느낌은 뭘까요? 이기고 있는데도 쫓기는 느낌인 게 사실이고 살짝만 실수해도 탈락할 것 같은 불안감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톨루카라는 팀이 위협적인 팀이고 정말 LAFC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팀이라는 뜻이죠. 이 불안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톨루카가 어떤 팀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톨루카는 멕시코 리가 MX에서 12번이나 우승했던 역사적인 명문 클럽입니다. 2014년에 창단된 LAFC보다 훨씬 더 오래 전인 1917년에 창단된 유서 깊은 팀입니다. 인정할 건 좀 인정해야 되는 게 미국에서 축구는 그동안 큰 인기를 끌지 못한 종목입니다. 그나마 베컴부터 시작해서 메시가 오고 손흥민이 오면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축구 황무지라고 봐도 돼요. 손흥민 이후에 갑자기 리그 인지도가 확 올라가더니 프리미어리그 출신들도 기웃거리기 시작하고 베르너도 오고 그리즈만도 오고 카스미로까지 온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거죠. 아무튼 원래부터 멕시코가 축구에 더 진심이었고 톨루카는 그 멕시코를 대표하는 팀이라는 겁니다. 특히 2025년 멕시코 리그 상반기와 후반기를 모두 우승하면서 현재 멕시코 최강팀이 톨루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챔피언스컵에서도 준결승까지 오르면서 북중미 축구협회에서도 명실상부한 1위가 됐습니다. 손흥민만 아니었다면 그냥 톨루카가 LAFC를 가볍게 이긴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특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톨루카의 홈구장은 원정 팀들에게는 지옥이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두려움을 선사하고 있죠. 멕시코 매체인 볼라빕은 이번 대회에서 톨루카가 보여준 홈 성적에 대해서 네미시오 디에스는 디아블로스의 성지이자 상대 입장에서는 지옥이다. 홈팬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분위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라면서 가뜩이나 신체적으로 능력이 감소하는 고지대다가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까지 함께하는 톨루카 원정이 말 그대로 지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톨루카 홈의 악명은 숫자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MLS 사무국의 공식 분석 기사에서는 톨루카는 이번 대회 홈에서 MLS 팀들을 상대로 극도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샌디고 FC와 LA 갤럭시를 홈에서 합산 8대2로 압도했다라면서 MLS에서 꽤나 강팀으로 불리던 두 팀을 상대로도 각각 4골씩 폭발시킨 공격력에 경악했습니다. 같은 LA 지역을 연고로 하는 지역 라이벌 LA 갤럭시를 합계 7대2로 박살내고 4강에 오른 톨루카를 경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스포츠 전매체인 스포츠키다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도 하나 공개했습니다.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 톨루카가 MLS 팀에게 홈에서 패배를 당한 것은 2019년 캔자스시티에게 패배했던 단 한 번뿐이다. MLS 팀들이 지금까지 톨루카 원정에서 얻은 승리가 겨우 1승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는 톨루카의 안토니오 모하메드 감독이 1차전 패배 후에 했던 인터뷰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홈에서는 경기력 수준과 속도가 다르다. 걱정하지 않는다. 이미 지난 경기이고 다음 경기는 다를 것이다. 홈팬들과 함께라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다. 축구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도저히 1차전을 패배한 감독의 인터뷰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에 가득 차 있죠. 어찌 보면 뻔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홈경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좀 확신하면서 2차전을 벼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고지대라는 환경적 변수가 톨루카의 끝없는 자신감의 원천인 겁니다. 경기장이 위치한 해발 약 2600m 이상, 백두산 높이에 맞먹는 수준으로 평지에 익숙한 선수들의 체력을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히 소진시킵니다. 게다가 지난 크루스아슬 원정 때도 봤듯이 볼에 대한 감각도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기본적인 패스도 더 부정확하게 막 튀고 롱패스는 말할 것도 없이 불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선수의 실력을 탓할 게 아니고 실제로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볼의 움직임이 달라져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도 맞아요. 그래서 신체 적응은 물론이고 볼 컨트롤 때문에라도 최소 일주일은 사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건데 리그 일정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괜히 톨루카 원정을 지옥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손흥민이 이끄는 LAFC가 결승에 진출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근거 없는 기분 탓이 아니에요. 손흥민이 직접 보여주고 증명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이번 대회에서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선수가 아닌 멕시코 킬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컵 디펜딩 챔피언 크루스아스를 맞이한 8강 1차전에서 손흥민 덕분에 완승을 거뒀습니다. LAFC는 크루스아술의 강한 전방 압박에 숨도 못 쉬면서 전반 내내 압도당했는데요. 전반 30분에 찾아온 단 한 번의 역습 기회를 손흥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쇄도하면서 초니엘의 크로스를 그대로 골문에 차 넣으면서 선제골을 폭발시켰던 겁니다. 이 골로 승기를 잡은 LAFC는 3대0 대승을 거뒀고 이를 바탕으로 준결승까지 진출했죠. 톨루카와의 4강 1차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그나마 가장 믿을만한 동료인 부안가는 물론 핵심 센터백인 세구라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면서 손흥민의 어깨의 짐이 더 어느 때보다도 무거웠던 상황이었죠. LAFC는 전반 내내 볼 점유율 28%에 그치면서 톨루카의 지공 전략에 밀렸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손흥민이 나섰습니다. 후반 6분 틸만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것도 모자라서 후반 추가 시간에 환상적인 궤적의 프리킥으로 타파리의 헤더골까지 어시스트한 겁니다. 그 덕분에 비록 원정골을 허용했다곤 하나 2대1로 앞선 채 톨루카 원정을 나설 수 있었죠. 게다가 이번에는 1차전에 결장했었던 부안가와 세구라가 모두 출전할 수 있게 됐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핵심 미드필더가 된 유스타키오도 경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스타키오는 과거의 크루스아술의 소속이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살짝 넘게 멕시코 리그 소속이었던 유스타키오가 고지대 경기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냥 축구적으로만 봐도 LAFC에서 가장 창의적인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손흥민의 골에 도움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경기 전날 열린 LAFC 인터뷰에 유스타키오가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LAFC 구단 쪽에서도 손흥민 다음으로 유스타키오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손흥민이 멕시코 킬러인 건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최대의 고비 이 경기만 버티자. 이때는 손이 골 없다고 불만 안 갖겠습니다. 아니죠. 이거 진짜 믿음 없는 소니 다 부셔버려. 이상 흰수염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